박 원장의 DNC 건강상담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원장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 촬영을 하는 거는 어제 강의하면서도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요즘에 그 고양이 HCM이라고 하는 심장병이 있잖아요. 거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신약이 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자분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뭐 카페를 통해서건 어디를 통해서든 여기저기 퍼지면서 그 약을 구해서 막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보호자분도 많고 뭐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호자분들이 절박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 약이 어떤 약이고 얼마만큼 효능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마바캄텐이라고 하는 약이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사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에서 개발을 해서, 동물에서는 HOCM이라고 하고 사람에서는 OHCM이라고 하는데, 사람에서도 고양이처럼 신근이 두꺼워지는 질환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게 이제 두꺼워지고 그러면은 일단 흉통도 있고 호흡곤란도 있고 생활하는 게 불편하고 갑자기 급사하고 뭐 이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약이 없잖아요.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약이 개발이 되었고, 약이 없다 보니까 뭐 1상, 2상, 3상 실험도 되게 빨리빨리 진행되고, 식약청에서 허가도 되게 빨리 나왔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청에서 허가가 돼서 이제 국내에서도 그 약을 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약값 자체가 실은 엄청 비싸요. 사람 기준으로 따졌을 때 1년 약값이 미국에서 기준으로 했을 땐 1억이 넘는 거니까, 1년 기준 동안 그 약을 먹는 게. 그러니까 동물 쪽에서도 실은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그렇게 비싸다 보니까 예전에 FIP 신약이라고 해서 뭐 나왔던 약 있죠? 그것도 이제 보호자분들이 막 구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치료들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FIP 신약은 그래도 효과가 괜찮았었어요. 그때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HCM에서도 이제 극복이 될 수 있다, 막 이러한 믿고 싶은 마음이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게 만연하게 약간 퍼져 있는 느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람에서도 이 약 같은 경우에는 유증상, 증상이 있는 사람에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라고 허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약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실은 고양이 HCM은 지금까지의 모든 치료가 신부전과 관련된 증상이 발현이 되었을 때 그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고양이 심장과 관련된 약물에 대한 설명을 드렸듯이, 그거와는 다르게 이 약 자체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그 기전 자체를 약간 차단을 한다 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약이 나오게 된 거죠.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겠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지금까지 실험적으로 사용된 그러한 연구들이 좀 있었고, 보호자분들 뭐 요청에 의해서 뭐 사용을 했던 사례들도 있었겠죠. 결과는 다 안 좋아요. 결과는 지금까지 다 안 좋았고, 조금 잘 유지가 되는 것 같다가 갑자기 이제 저혈압 오고 하면서 급사하고 뭐 이렇게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무증상기에 있는 환자에서 이걸 써서 실제 진행이 되는 게 늦춰주느냐,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검증된 건 전혀 없다. 그리고 약 용량에 대해서도 아직 검증된 거는 전혀 없다 라고 하는 점을 우리 보호자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과 독의 차이점이 용량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약이 이 정도 용량에서는 되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지만 이게 많아지면 독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약도 잘못 사용하고 용량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이 될 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 약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뢰를 하지 않고, 지금 연구들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루시아 스턴인가, 그 UC 데이비스에 있는 그 심장 전공을 하시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이쪽 약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가지고 관련된 연구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는 있는 상태인데, 이러한 것들이 실제 효능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검증이 되고 치료가 이어지고 하는데 시간이 실은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부작용들이 너무 세게 나타나서 후보군에서 탈락이 되고 치료를 하면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약은 어쨌든 효과가 있다 없다 떠나서 일단 동물 쪽에서 사용을 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검증이 된 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사용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땐 급사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 특히나 이게 이제 정품 약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이제 약이 고가다 보니까 한 통에 3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 뭐 5kg 아이들이 약 먹는다고 하면 한 달에 약값만 한 6, 700만 원씩 나온다는 건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것도 어디서 구한 약인지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카피 약들이 있죠. 뭐 중국에서 만들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약들을 가지고 막 하는데, 그 약이 과연 그러면 뭐 신뢰할 수 있는 약이냐, 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 소중한 아이한테 그런 약물을 함부로 사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보호자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들로 봤을 때는 효과가 없을 확률이 좀 높다, 위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시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호자분들 아무리 절박하고 좀 그렇다 해도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